2026년 1월 29일 아침, 세상이 아직 잠에서 깨기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 가격이 단 30분 만에 15달러나 폭락했습니다. 121달러에서 106달러로 30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시간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15%의 부가 증발하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괴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녹아내리던 가격은 당일 장 마감 전 다시 초록색 불을 켰습니다. 현재 가격 117달러, 30분간의 학살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실물 시장이 종이로 조작되던 기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부서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머니 속의 돈이나 화면 위의 숫자가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 시장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금 가격은 8.2% 폭락하며 시가총액 3조 1천억 달러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5.2% 급등하며 1조 9천억 달러를 시장에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40조 달러 규모의 거대 자산이 이름도 없는 잡코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종이로 된 허상이 실물의 단단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의 지배가 끝나고 실물의 통치가 시작되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화려한 차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은 가격은 20달러에서 30달러 사이를 오가며 하루에 고작 50센트 움직이는 따분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 가격은 하루에 15달러씩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미쳐 날뛰고 있으며 이 광기 속에서 누군가는 의도적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는 명백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번 주에 발생하는 매도세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시장 시간대에 집중되었습니다. 뉴욕 시장이 열리면 미국은 디지털 파생 상품과 종이 약속을 시장에 덤핑하며 가격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가 잠에서 깨어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나머지 전 세계는 쏟아져 나오는 종이 쓰레기를 비웃으며 실제 금속을 사들이고 축적합니다. 뉴욕이 종이를 버릴 때 아시아는 실물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회복되는 이유이자 종이 지배 시스템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지점입니다. 수억 온스의 은을 공매도한 불리온 뱅크들은 이제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크기가 이번 주에만 2번이나 발생한 15달러 규모의 기습적인 가격 폭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 가격은 다시 117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15%의 가격 폭락은 수많은 손절매 물량을 쏟아내며 몇 주 동안 가격을 바닥으로 밀어냈을 것입니다. 몇십억 온스의 종이 은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이제 죽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밀려오는 끈질긴 실물 수요는 불리온 뱅크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할 만큼 가격을 낮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의 은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31,620 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온스로 환산하면 141.42달러입니다. 반면 미국의 코맥스 시장에서는 116달러에서 117달러 사이에 거래됩니다. 상하이의 실물은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25달러라는 숫자는 서구에서 상하이로 통화 패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말마와 같습니다. 상하이와 런던 및 뉴욕 사이의 가격 차이가 하루에 2달러에서 5달러씩 벌어지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쌓아 올린 가상의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배관은 이미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정련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금속을 받지 않고 문을 잠갔습니다. 소매시장의 균열은 주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화 매매 상점들이 자금 제약과 느린 회전율 때문에 금속 매입을 중단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목요일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소매 귀금속 업계의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정부 조폐국 중 한 곳이 향후 24시간 이내에 은 판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정년소가 막히고 동네 상점이 멈추더니 이제는 정부 조폐국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으며 진짜 숏스퀴즈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실물 시장이 종이라는 픽션을 제압하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탄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연극을 연출한 설계자들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을 주무르던 9세계의 신들이었습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도이체방크. 이들의 이름은 곧 신뢰였고 그들이 정하는 가격이 곧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설계자들의 사무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정교한 종이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실물보다 수백 배나 많은 종이 계약서를 찍어내며 가격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그 마법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수억 온스의 은을 공매도한 상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분석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도망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보고서의 숫자들이 매일같이 널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는 골드만삭스가 금 가격 5,400달러를 외치더니 오늘은 도이체방크가 6,000달러로 판을 키웠고 결국 JP모건은 8,500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예측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쳐놓은 공매도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시장을 흔들려는 마지막 비명이자 시스템의 항복 선언입니다. 설계자들의 계산기에서 지워진 변수는 바로 동방의 거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상하이금. 거래소는 이제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서구의 지배력을 분쇄하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은 가격이 코맥스보다 온스당 25달러나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불균형입니다. 이 25달러의 틈은 서구의 종이 시스템이 가진 정당성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결코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실물 수요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하며 서구 은행들이 던지는 종이 은 더미를 비웃으며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설계자들이 가격을 15%나 폭락시키며 공포를 조장했을 때도 아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실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종이 가격은 가짜일 뿐이며 손에 쥐는 금속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이 프리미엄이 매일 2달러에서 5달러씩 치솟는 현상은 통화 패권이 서구에서 동방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조종입니다. JP 모건의 니콜라우, 파나기르 초글루 같은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투자 비중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이미 댐이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3%에서 4.6%까지 금속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보고는 거대한 자본의 해일이 몰려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해일은 설계자들이 쌓아올린 종이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공매도한 수억 온스의 은을 되사기 위해 서로의 목을 물어뜯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기습적인 매도 폭탄을 던지지만 시장은 단 몇 시간 만에 그 하락분을 회복하며 다시 초록색 불을 맵니다. 이것은 설계자들이 더 이상 시장을 통제할 힘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이제 낡았고 그들의 금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허상이 실물이라는 단단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이 광경은 단순한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권력의 몰락입니다. 이 거대하고 기괴한 기계의 내부를 해부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믿어왔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의 시장은 거대한 유령선과 같습니다. 외관은 웅장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유령선은 종이 계약서라는 가공의 화물만을 가득 싣고 오직 숫자의 힘으로만 바다 위를 떠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배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그 빙산의 이름은 바로 실물 수요입니다. 빙산의 일각만이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만 그 아래에는 인도의 보석상과 중국의 공장, 그리고 아시아의 개미들이 쌓아 올린 수만 톤의 금속 덩어리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유령선이 아무리 거대한 대포를 쏘아 올리며 위협해도 빙산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딪히는 쪽은 배의 낡은 선체이며 배의 밑바닥부터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뉴욕과 아시아의 시간차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괴한 시계장치와 같습니다. 뉴욕 시장이 문을 열면 종이 기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5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미친 듯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은을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종이로 만드는 더미가 가격을 짓누르고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시계 바늘이 돌아가 아시아가 깨어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아시아의 매수자들은 이 숫자의 유희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욕이 던져버린 종이 더미를 비웃으며 금고 속에 채워 넣을 진짜 금속을 요구합니다. 뉴욕이 디지털 허상을 팔아치울 때 아시아는 실물이라는 진실을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가격 회복의 비밀이자 서구의 종이 지배력이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시스템의 배관은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수도관과 같습니다. 돈과 금속이 원활하게 흐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가격 왜곡이 심해지면 관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배관의 연결 부위가 하나씩 박살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간 것은 정련소들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한 정련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의 금속 유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실핏줄과 같은 지역의 주화 매매 상점들이었습니다. 자본은 바닥났고 물건은 들어오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그들은 매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심장부와 같은 정부 조폐국마저 은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관 수리공이 수리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압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상하이의 은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이 배관 시스템의 수압차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5달러의 틈은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서구의 금고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실물 금속을 동방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구가 종이로 가격을 누르려 할수록 동방의 실물 흡수 속도는 더욱 빨라질 뿐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게임이 아닙니다. 코맥스의 종이 가격이 상하이의 실물 가격을 따라잡든가 아니면 서구의 실물 금고가 완전히 비어버려 종이 시장 자체가 정당성을 잃고 붕괴하든가 둘 중 하나의 결말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라는 픽션이 실물이라는 단단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이 내뱉는 마지막 비명 소리가 바로 하루 15달러에 달하는 광기 어린 변동성입니다. 이 터져버린 배관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은 은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탐욕의 눈이 멀어 시스템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탄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선혈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이 금 가격이 결국 8,5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장은 이제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청산기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목격한 단 30분 만에 15달러가 증발해버린 폭락은 우연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5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미친 대포를 쏘아 올린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을 단숨에 소멸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유도된 금융 미사일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 청산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계좌가 불타오릅니다. 마진콜이 터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논리나 장기적인 신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지션을 강제로 닫아버리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종이 이익을 단숨에 화염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비극적인 극본을 쓴 JP 모건조차 이제는 숨기지 않고 대중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전설적인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이러한 흔들기는 더욱 잔인하고 난폭해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폭력적인 털어내기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낀 불순물과 확신이 없는 약한 손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한 설계자들의 정화 작업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 실현의 유혹은 커지고 대차대조표의 위기를 느끼는 세력의 저항은 더욱 거세집니다. 금은 은보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의 폭이 넓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은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백분율의 등락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진실은 이 위기가 금속 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의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질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현금을 갈구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하락할 때 금과 은 역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강제 매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리고 2020년 3월의 팬데믹 공포 속에서도 자산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하나로 묶여 함께 추락했습니다. 설계자들은 바로 이 공포의 순간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용해 금속 가격을 함께 밀어내며 당신의 손에서 실제 금속을 떨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 환경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영리한 차트 분석가라 할지라도 설계자가 버튼 하나로 가격을 $15 아래로 꽂아버릴 때 당신의 자산은 먼지가 되어 흩어집니다. 지금의 시장은 냉철한 머리와 실물을 쥔 손만을 허용합니다. 화면 위에 숫자에 운명을 맡긴 이들은 설계자들이 차려놓은 만찬의 고기 재료가 될 뿐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방향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나 그 과정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자들이 준비한 마지막 덫이자 당신의 부를 강탈하기 위한 가장 세련된 수법입니다. 2016년 1월의 정년소들은 비명을 지르는 엔진과 같았습니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시스템은 더 이상 외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봉쇄했습니다. 정년소가 금속 수령을 거부하며 문을 잠그자 실물 경제의 혈관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뒤이어 지역의 주화 매매 상점들이 자본의 한계와 물류의 정체를 이유로 매입을 중단하며 실핏줄마저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파괴적인 소식 앞에 서 있습니다. 업계 최고위 정보원에 따르면 거대 정부 조폐국이 향후 24시간 이내에 은 판매를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정년소에서 시작된 마비가 소매점을 거쳐 이제 국가기관의 심장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배관의 단순한 누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완전한 파열입니다. 상하이의 은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서구의 가격 결정 기제가 사망했음을 선언하는 부고장입니다. 이 가격 차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서구에 남아있는 마지막은 조각까지 동방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5씩 벌어지는 이 격차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코맥스와 런던 귀금속 시장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서구가 종이로 허상을 만드는 동안 동방은 실물로 진실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의 지배가 끝나고 실물의 통치가 시작되는 역사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진짜 쇼스퀴즈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물 시장이 종이라는 픽션을 완전히 제압하고 가격 결정권을 탈환할 때 그 폭발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잔혹한 진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코맥스가 종이를 던져 가격을 며칠씩 억누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15가 폭락하고도 당일에 다시 초록색 불을 켜는 이 기괴한 복원력은 아시아의 실물 수요가 종이 조작, 기계를 완전히 파괴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은 이미 순차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정년소와 소매점을 거쳐 정부 조폐국까지 무너진 이 상황은 실물 공급이 수요의 해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셋째, 거대 은행들은 이미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그리고 JP모건이 목표가를 미친 듯이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들이 통제권을 잃었음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이 포트폴리오의 3%에서 4.6%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언제까지 $25에 머물 수 있을지, 그리고 서구의 가격 결정 시스템이 언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은행들이 가격을 누르기 위해 시도하는 $15 규모의 기습은 오히려 그들의 금고를 더 빨리 비우게 만드는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 갇혀있던 압력이 실물 시장의 배관을 타고 분출될 때 우리는
전례 없는 가격의 폭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의 허상이 벗겨지고 실물의 차가운 금속성이 드러나는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은 더욱 난폭해질 것이며 변동성은 당신의 이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화면 위의 숫자인지 아니면 손에 캘 수 있는 실체인지 냉정하게 확인하십시오. 레버리지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신 이들에게 이 시장은 잔혹한 사형 집행장이 되겠지만 실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이들에게는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광기 어린 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하십시오. 시스템은 부서지고 있고 설계자들은 도망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진실을 보는 눈만이 당신의 불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정부 조폐국의 은판매 중단 소식과 그 배후에 숨겨진 보고서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 범죄의 현장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이 채널의 비밀 파일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